안녕하세요. 자중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손힘찬 오가타 마리토 지음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내가 아닌 나는 없다. 고유한 나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 이 오디오북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1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알아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는 없다. 나답다는 틀에 나를 가둬두고 그것을 벗어나면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다운 것이 주는 위안. 내가 아닌 나는 없다. 전작인 오늘은 그만 쉴게요를 출간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다. 행사 장소에 가보니 나를 만나러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분도 계셨고 내가 SNS에서 달아드린 댓글이나 온라인 메신저로 건넨 몇 마디 말까지 기억하는 분도 계셨다. 온라인으로 소통해 오던 독자들을 실제로 만나 그 자리는 내게 무척 소중하고 뜻깊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날 촬영을 도와준 친한 형과 디프리 겸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이 말했다. 그런데 힘찬아, 너 너무 많이 웃더라. 좀 자제해야겠어. 네?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기도 했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처음 보잖아.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어. 사람들은 내게 작가로서 분명히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하길 바랬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하게 보였을 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런 모습만을 나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다. 반전 매력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내 보통 성격이라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이는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솔직한 모습, 평소에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 등 극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말이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까? 멀티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멀티페르소나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 역시 분명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어둡고 주눅들은 사람. 주변 동료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 등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평소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는다.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적당한 거리가 지켜주는 것. 누구라도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 상처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나는 혼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참는 편이 편하다.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지 상처받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가 낫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인 내면의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제3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긴 어렵다. 게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연애는 사실만을 나열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연애는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에 대한 경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되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긴장감과 거리감은 관계의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관계이든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 있고 필요할 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이먼드 모리스는 사람들은 따뜻한 접촉에 굶주려 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초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피로를 풀거나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처럼 자신에게 쉼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다시 마련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고요할수록 밝게 빛나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에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이 내가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고 알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꼭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너무 외롭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연인과 헤어져 죽을 것 같이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함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대인관계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침울하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한 허전함 때문일까? 우리는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전시한다.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않는 셈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달래질지 모르지만 그 탓에 피로가 사라질 틈이 없고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를 더 깊게 읽는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과 쓸쓸함만을 동반하진 않는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 미뤄두었던 여가를 즐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뭘 하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을 갖지만 않으면 된다. 해보는 거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 단어 중에서 lonely는 쓸쓸한, 외로움을 나타내지만 allone은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 라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혼자라도 그 뜻이 다른 셈이다. 독립된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도 답이 숨어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때 빛나는 건 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 바란다.